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제 마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구조랑 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극성, 무극성,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분자의 구조랑 공일결합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게 처음 완전 진짜 아예 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서 낯설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 108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처음 배울 때 되게 생소했어요. 그냥 처음 보는 느낌? 처음 보는 거니까 어쨌든 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번 많이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를 돌려야겠네요. 돌려가지고 제가 귀엽게 이번에 선인장도 넣어봤어요. 귀엽죠? 네,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쌍 반발이라고 하면 전자들은 음전하를 띄어요. 그쵸? 그러면 서로 밀어내고 싶단 말이야. 전자쌍들끼리는. 근데 자기네들끼리 원래 잘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뭐가 제일 편하겠어, 얘네들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얘네들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뭐가 최소가 되니까. 반발이 최소가 되니까. 최대한 반발을 많이 해서 내가 거리를 제일 멀리 두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어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개, 3개, 4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어떤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풍선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끝에 전자 2개가 이렇게 전자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게 제일 멀어요? 이 각이 180도가 되는 게 제일 멀지. 그래서 우리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하나요? 직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선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2개 결합을 한 건데 3개 결합한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3개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겠지? 이러면 어떻게 결합하는 게 가장 멀리 결합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선을 또 중심에서 선을 하나씩 그려보면요. 이게 삼각형이 되도록, 정삼각형이 되도록 결합을 하면 이 각이 몇 도예요? 정삼각형이면 2등분 되면 30도니까 이 각이 120도가 나오겠지. 여기도 120도가 제일 먼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멀게 하려면 3개가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180, 여기는 90. 근데 이 90은 생각보다 각이 작은 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반발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3바퀴를 돌면 360도니까 그걸 공평하게 셋으로 나눠서 120도씩 각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이라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개도 한번 결합을 해보자. 4개를 제가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요. 4개가 왠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그럼 여기가 다 몇 도를 이루고 있는 거야? 90도를 이루고 있겠지. 해서 360도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90도의 각은 반발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90도로 만나게끔 그려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과니까요. 언제나 뭘 생각해야 돼? 3D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모습인 거야. 요렇게 왠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중학생 때 배웠던 정사면체 기억나요? 걔는 어떻게 생겼지? 세 평면이 세 도형이 다 정삼각형이고 해서 요렇게 입체 도형이 된 거지. 그래서 요 안에 중심 원자가 있고 이렇게 결합을 한 모습인 거야. 여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제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각이 몇 도가 나오냐면 109.5도가 나와요. 아까 90도보다 어때? 훨씬 크지? 그래서 이거는 입체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전자 쌍반발 원리고요. 두 개가 결합하면 직선, 세 개 결합하면 평면삼각형, 네 개 결합하면 정사면체가 되도록,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 원리를 봤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제가 다음 거로 할 게 뭐냐면 전자 쌍 사이의 반발력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그려볼 거냐면은 NH3 암모니아 분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결합을 하지.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은 거는 공유 전자 쌍들이고, 요거는 질소가 원래 갖고 있던 비공유 전자 쌍이야. 근데 이거 실제로 입체 구조로 그려보면 여기 H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그랬잖아. 제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그리지 않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부터 내가 질소가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해요. 원래 네이티브니까. 어디든 원주민이 힘이 센 거잖아, 그치? 경기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하면은 그 나라 홈팀이 이길 확률이 높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얘는 뭐야? 공유 전자쌍인 애들인데 얘네는 힘이 반발력이 좀 더 약해, 비공유보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비공유가 결합을 했을 때랑 비공유랑 공유가 반발할 때랑 반발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랑 반발할 때 힘이 누가 제일 세냐면 비공유가 제일 세고요. 공유가 그 다음으로 세고요. 공유가 가장 약해요, 반발력이. 이거를 토대로 분자의 구조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 분자의 구조를 같이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되니까 분자의 구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세 개로 나눠 볼 건데, 첫 번째, 저희 작업을 할당해 주셔. 수업 링크를 보아다. 자, 첫 번째,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공유가 없는 거야, 중심 원자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탄소가 가운데 오면, 탄소는 손을 4개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 4개가 다 결합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지, 공유 전자쌍밖에 없었잖아? 그런 것들을 보자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베릴륨이랑 이거 결합한 거 한번 볼게요. 베릴륨은 손을 몇 개를 뻗어? 이렇게 2개를 뻗지.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되지. 얘 지금 베릴륨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잖아. 이럴 때, 그러니까 중심 원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지금은 없는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각이 몇 도가 유지되겠어? 직선형 180도가 유지되겠지? 그럼 뭐 비슷한 것도 누구 볼까요? 플루오린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플루오린은 사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 그치만 얘도 직선형이야. 왜냐면 중심 원자에 뭐가 없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직선형이다. 글씨를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직선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애는 누구냐면은 BF2. B는 우리 손잡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얘는 13족이니까 3개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요렇게 F. 방금 했던 베릴륨이랑 마찬가지로 붕소도 공유 전자쌍밖에 없어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오겠지. 여기 몇 도? 120도를 이루는. 여기에 비공유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냐면 평면 삼각형 구조를 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 4개 잡을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C가 있죠. 탄소. 그러면 얘가 4개 한번 잡아볼게요. H. 저 뒤로 H. 이렇게 잡으면 얘는 몇 도? 109.5도. 정사면체 구조죠. 우리 아까 봤던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겠습니다. 여기 H 대신해서 뭐 F가 온다 해도, 비공유 전자쌍이 생긴다 해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사면체 구조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직선형은 평면에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도, 이름이 평면 삼각형, 얘는 평면 구조예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평면이었으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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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4개라서 굉장히 반발력이 커지니까 얘를 아예 입체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입체 구조도 될 수 있다. 정사면체만 입체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도 해야겠죠?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봤던 예시 NH3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N이 가운데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갖고 있죠. 중심 원자가. H. 그러면 중심 원자가 되는 기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중심 원자는 N이랑 H를 봤을 때 H는 손을 하나밖에 못 잡지. 근데 N은 손을 3개를 잡을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이 3개는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많은 애들이 보통은 중심 원자가 돼요. 보통은. 네. 비슷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손을 1개 잡을 수 있는 애랑 2개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뭐 1개 잡을 수 있는 애랑 3개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3개 잡을 수 있는 애가 중심 원자가 된다. 2개 잡을 수 있는 애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존재합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쟤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힘에 눌리는 거야. 누가? 공유 전자쌍인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까보다는 작아져요.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107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삼각뿔형입니다. 원래 나는 그냥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고 싶은데 누가 미는 거야. 이 비공유 전자쌍인 애가 미는 거야, 얘를. 그래서 각이 120도보다 작아지겠지. 그리고 H2. 이거 너무 유명하죠. 물이죠. 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물은 일단 산소는 몇 개 잡을 수 있어? 2개 잡을 수 있고 수소는 1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때 중심 원자는 산소가 되겠지. 그러면 산소는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봤던 누구랑 옆으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이거 B2 베릴륨이랑 수소랑 만난 거랑 산소랑 수소랑 만난 거랑 확연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형은 애초에 말이 안 돼. 왜? 누가? 이 비공유 전자가 힘을 발휘해서 누구를? 공유 전자쌍을 밀어버릴 테니까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점들이 약간 이렇게 찍혀요. 얘가 이렇게 힘을 줘서 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도로 바뀌냐면 104.5도가 돼요. 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입체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은 구분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체인지 평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삼각뿔형이니까 얘는 입체고요. 그 구분형은 직선 구조에서 굽기만 했다라고 봐서 평면 구조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분자 구조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분자 구조까지만 할 겁니다. 극성까지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릴륨, Cl. 이거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네. 얘는 BeCl2인데요. Be가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 그러면 얘는 몇 도? 180도가 되면서 평면 구조를 가지는 직선형이 됩니다. 평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러지 마. 붕소가 가운데 있고요. Cl, Cl이 왔어. 붕소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 몇 도? 120도를 가지는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마찬가지로 평면 삼각형이니까 평면이겠지. 그리고 식은 어떻게 되겠어? BCl3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애가 있어요. 얘 혹시 알아요? 누구죠? CO2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공유 전자쌍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몇 도?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을 때는 요거를 하나의 단일 결합으로 보셔도 돼요. 결합각을 구할 때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로 생각해도 돼. 이중 결합이 있더라도 이중 결합 때문에 뭐 더 전자쌍이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직선형으로 보셔야겠죠. 180도 다중결합을 그 무슨 형인지 분자의 구조를 따져볼 때는 단일 결합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요거도 한번 보자. C, O, H, H. 얘는 누구냐면은 HCHO라는 분자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C 중심 원자를 보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몇 도겠어?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겠지? 120도가 되겠죠? 사실 요거를 보면요. 저는 이 분자 구조를 아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먼저 중심 원자에 누가 올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4개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무조건 중심이겠다 라고 하고 H를 양옆에 달아보세요. 달았더니만 C가 잡을 수 있는 손이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지? 근데 누구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남았는데 산소가 오고 싶대. 그럼 산소는 원래 손을 몇 개 잡는 걸 좋아해. 2개 잡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나서 여기 몇 중결합? 2중결합이 형성되는구나 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C한테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 그럼 이거는 무슨 구조? 평면 구조를 띠고 그 중에서도 어떤 구조예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띠겠지. 120도를 이루는 평면입니다. C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면 되나요? 다양한 분자 구조했고 우리 결합각을 크기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여기를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4개인 경우,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를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전자쌍이 4개가 비공유도 올 수 있고 공유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CH4 이 3개를 비교해 봅시다. NH3 결합각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공유랑 중심 원자에 해당되는 공유랑 비공유랑 개수 한번 써볼게요. 공유 결합 그 중심 원자 얘는 C가 되겠지. 여기는 중심 C, 얘는 N, 얘는 O가 될 거야. 손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애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공유 몇 개 할 수 있어? 전자쌍 4개. 얘는 몇 개? 3개. 비공유가 하나 있겠지. 얘는 공유 둘, 비공유 둘. 얘는 공유 없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C 가운데 있고 H 있고 H, H, H 이렇게 있는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예요. 각이 몇 도예요? 109.5도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해보자. N 비공유가 크게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한테 밀려서 여기 몇 도? 107도가 돼요. 107도. 그러고 얘는 구분형이지. 비공유가 이렇게 두 쌍이 있고요. H가 밀려가지고 여기 몇 도 돼요? 104.5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만 보는 거야? 이 결합이 반발력의 원인이 뭐밖에 안 돼요? 공유만.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여기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고. 자, 여기는 누구 때문에 밀리는 거야? 여기 비공유 때문에 밀리는 거야. 각이 누가 제일 작아요? 이 각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떻다는 거야? 가장 크다는 거야. 힘이 크니까 많이 밀어서 각이 제일 작다. 반발력은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각이 제일 큰 겁니다. 각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여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각의 크기는. 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을 잘 살려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각을 잘 보세요. 각을 잘 재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외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어렵죠.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HCN. 얘 먼저 볼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누가 또 손을 많이 잡을 수 있어? 얘가 4개 잡을 수 있어. 그러면 C를 가운데 그려봐. 나는 알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리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봐. 아이고 잘못 그렸네. 그치?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 다음에 수소 하나 있지. 이어보자. 이어 하나.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이으면 돼? 하나 둘 셋 이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쁘게 그려보면은 원래 모습이 어땠던 거야? H, C 하나 둘 셋 삼중결합이 있고 N 이렇게 만나 있는 거네. 근데 우리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이거를 그냥 단일 결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이 구조가 직선형이 되면서 180도가 되겠지? 직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볼 거냐면은 N2H2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누가 손을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나마 얘가 3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뭔가 4개니까 중심 원자는 없고 얘네 가운데 쪽에 그려야 손을 많이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H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볼게요. 결합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되고 이렇게 이으면 되고 여기에 몇 중결합? 이중결합이 형성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얘를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말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네. 여기가 직선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얘가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사이만 본다면 이쪽은 구분형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중심 원자가 애초에 지금 4개라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요만큼 각도 몇 도가 나오겠어요. 구분형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잘 봐요. 분자의 입체적 구조는 중심 원자가 지나는 전자쌍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네 방향에 있는 전자쌍들은 사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합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 중심 원자에 해당하는 게 4개, 0개. 아까 했지 3개, 1개, 2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정사면체를 그려봤을 때 가운데에 중심 원자가 들어가고 그 꼭지점들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전자쌍들이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 4개 온 거고 여기는 크게 비공유가 하나 오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아래에 3개가 온 거지. 그럼 얘는 삼각뿔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체 구조는 맞긴 한데 근데 구분형은 평면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에 중심 원자가 들어가고 요렇게 꼭지점들에 비공유가 온 상황인 것이. 그래서 기본으로는 정사면체 구조를 띠긴 하는데 거기서 공유가 오는가 비공유가 오는가에 따라 각이 달라지고 평면인지 입체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분형은 지금 왜 평면이냐면 이거 여러분들 기하와 벡터를 배우면 알 텐데 이게 사실 한 평면 위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면 하나의 평면이라서 평면으로 본다. 입체 구조로 보지 않아요. 제가 이거 고등학생 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정답을 바꿔서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결합각 잘 비교하시고 반발력은 누가 가장 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반발력이 제일 센 거야. 그래서 각이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다음에 얘는 각이 크니까 반발력이 약한 거야. 비공유라서 얘는 공유라서. 그다음에 얘는 비공유니까 반발력이 커서 각이 센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예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풀어가지고 백지학습에 꼭 이거를 포함시켜서 제출해주세요. 그럼 과제 제가 따로 그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